그래서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예전에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 무슨 뭐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으로 이제 묶여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은 뭐 학교 끝나고 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지만 또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문맹이 없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 속에는 문맹은 없지만 의외로 50대, 60대 이후에 문맹이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는 요양이나 요기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업적인 부분이니까 잠깐 참고적으로 내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0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저출산 고령화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좀 많이 진화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눈여겨볼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시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가 있냐면 시장의 어떤 성장하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앞으로 성장하는 게 뭐가 있까요? 시니어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금융 관련된 거는 금융 관련된. 왜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 재산의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 50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증권, 주식이든 현금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쓰는 세대예요. 쓸 줄 아는 세대들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성장세를 하는 게 바로 요양이라는 분야가 같이 물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길게 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길게 누워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세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생하고 취업하고 은퇴하고 과거에 70에서 90세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은퇴하고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활동기에서 회고하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다가 사망하는 데까지 오는 게 바로 이제 간병기라는 거는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간병기라는 게 내가 누워있는 뭐를 갖다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시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만큼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 스스로의 지켜야 될 건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저희들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은퇴하고 삶이 좀 달라집니다.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살면 뭐냐면 지방에 내려가서 낙향하는 걸 좋아합니다. 낙향.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병원이 필요할 때 병원을 제일 멀리 가요. 그 다음에 삼식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삼식이. 결혼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집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남자들은 여자하고 같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많아요. 뭐가 있냐면 어르신 남자들이 한 여자보다 동갑내기보다 8년 정도 빨리 죽는답니다. 평균적으로 7년에 8. 근데 나이가 동갑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산속이라든가 공기 좋은 데 가서 들어가 사시잖아요. 들어가서 할 텐데 남편이 아파. 그런데 평균 한 7, 8년 동안에 한 짧게는 5년 그래서 7, 8년 동안에 아파요. 그런 간병을 누가 해요? 마나님이 간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가죠. 그러면 그 산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그것도 할머니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젊었을 때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가장 의료 행위 정도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병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간병이라는 게 길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바로 4대 보험 안에 있는 겁니다. 잠깐 법에서 얘기했듯이 이 보험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보험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부모님들 뭐 생전에 계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생전에 돌아가셨으면 생전에 한 100만 원씩 어르신들 뭐 저기 어디 치료받으라고 1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줬냐 이거예요. 100만 원씩 드렸나요? 100만 원씩?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매달 이 부모한테 100만 원씩 매달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 어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이게 국가에서 5조라는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강의를 하셨던 김정희 회장님 같은 건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 직간접적으로 했었지만 그분이 보는 시장 자체하고 제가 보는 시장하고는 약간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비영리 시장으로 해서 했던 분들이 비영리 시장.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가서 봉사하면서 했던 사람들이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받아서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그 돈을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는 망하든 흥하든 돈 모자르면 국가에서 나오고 기부해서 운영이 되는 데고 저희는 자수성가 쉽게 해서 자수성가하는 비즈니스예요. 스스로 먹고 스스로 벌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말이 좀 돌아갔습니다만은 이런 사회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화 국민 건강보험 안에서 이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4대 보험을 갖다 만들었을 때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간보험을 했으면 거부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 달에 이렇게 5조씩 막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면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는 뭐 1조 2천억 정도가 됐었지만 근데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살포시 건강보험에다 살짝 걸쳐놓고 최소한으로 금액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비용 자체가 작지 않은 비용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험이 노인장기간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굉장히 건강보험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적자예요. 뭐 흑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적자가 되는 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비용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쓰니까 돈이 악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좀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잠깐 5분 정도